다음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교과서는 27쪽 그대로고요. 교과서 보기 전에 설명 먼저 할게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는 걸 알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진주어, 가주어, 의미상 주어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 문장, 이 예문을 통해서 윗문장이 아래문장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이걸 통해서 진주어, 가주어, 의미상 주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것은 is difficult, 어렵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 주어는 일찍 일어나는 거, 이 투부정사 부분이에요. 뭐뭐은, 는, 이, 가로 해석되면 주어인 거 아시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이니까 이 부분이 주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어에서는 이렇게 주어가 투부정사구로 길게 나타나면 이 긴 주어는 뒤로 빼주는 경향이 있어요. difficult 뒤로 가면은 is difficult to get up early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 제가 it을 쓰긴 했지만 원래 이 it은 빈자리여야 돼. 근데 이 빈자리를 그냥 빈자리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리만 채워주려고 쓰는 it, 바로 이게 가주어가 돼요. 가주어는 항상 it 이걸 씁니다. 가주어가 it이고 진짜 주어는 요 뒤로 빠진 이게 진주어가 되겠죠. 가주어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이거 뜻 없고 어렵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다. 누가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일찍 일어나는 건 어려워. 그럼 이 말은 내가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렵다는 거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to get up, 이 to get, 이 투부정사구의 주어, 누가 일찍 일어나는지 그걸 분명하게 밝혀줄 때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그 의미상 주어는요, for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써줘요. It is difficult for me to get up early. 이 말이나 It is difficult to get up early. 이 말이나 크게 뜻이 다르지는 않죠. 그런데 투부정사구의 구체적인 주어를 나타내어주고 싶을 때 의미상 주어를 쓰고 그 쓰는 방법은 for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써줍니다. 지금 이 예문의 경우에서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랑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랑 둘 다 나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랑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즉 말을 하는 주체랑 이 투부정사의 주어가 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그녀가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려워 라는 말을 내가 했다고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는요. 의미상 주어가 me가 아니고요. 뭐가 될까요? for가 me가 아니고 뭐가 될까요? her가 되겠죠. 그녀니까요. 반드시 목적격으로 써주셔야 돼요. for she가 아니라 for her라고 써줍니다. It is difficult for her to get up early 라고 말을 하는 건 나지만 이 일어나는 주체가 되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she, her 그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투부정사구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가 문장 전체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을 때 for 플러스 목적격 형태를 써주어서 의미상 주어를 써줄 수 있습니다. 제가 형태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for를 쓰는 거고 어떨 때 of를 쓰는 건지 예문을 한번 봅시다. 먼저 it, 이것은 가주어고요. 아무 뜻도 없어요. 뜻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게 의미상 주어죠. 의미상 주어를 뭐뭐가라고 해석합니다. 그가 not to be late, be late가 늦다인데 not to be late는 늦지 않는 것이 되겠죠. 이 부분이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가 늦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의미상 주어를 써주고 있는데 이게 for를 쓸 것인지 of를 쓸 것인지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형용사입니다. 여기서 이 impossible, 이 형용사를 살펴보시면 불가능한이라는 뜻인데 자, 뭐가 불가능하다는 걸까요? 그가 불가능하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가 늦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일까요? 이 부분 전체 그가 늦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겠죠. 즉
He is impossible 이게 아니라 not to be late is impossible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늦지 않는 게 불가능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럴 경우 이렇게 for를 써서 의미상주어를 나타내어 줍니다. 자, 반면에 아래 문장 보시면 가주어고요. 아무 뜻도 없어요. 어리석다. 누가 어리석어요? 그녀가 어리석다. 뭐가요? 그것을 다시 믿는 게 어리석다. 그것을 다시 믿다니 어리석다. 이 정도는 뭐뭐 하다니라고 해석해주고 부사절 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녀가 그것을 다시 믿다니 어리석다. 이런 말인데 이런 경우에는 of를 써요.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이 형용사가요. foolish가 뭐가 어리석다는 걸까요? 이 여자가 어리석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것을 다시 믿다니가 어리석다는 걸까요? 이 경우에는 그녀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걸 다시 믿다니, 그걸 다시 믿으니까 어리석다는 겁니다. She's foolish 하면은 말이 돼요. 여기서 이 여자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다시 믿다니가 어리석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다시 믿는 거가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그녀가 어리석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 형용사가 여기 나오는 의미상 주어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주관적인 판단 이런 표현을 나타낼 때 of를 사용해서 의미상 주어를 써줍니다. 자, 정리하면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의미상 주어를 쓰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주어가 쓰이고 그 다음에 이 형용사 자리에 여기 나오는 이 목적격에 나오는 이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쓰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투부정사구는 진주어고요. 의미상 주어가 of 플러스 목적격 이게 가주어라는 말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빈칸에 여러분들은 for를 쓸까요? of를 쓸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는 걸까요? You are important. 네가 중요하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to listen to her.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까요? 네가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게다가 이 important는 you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 전체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라서 for를 써주고 의미상 주어를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써줍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stupid, 어리석다. 뭐가 어리석다는 걸까요? 네가 어리석다는 거죠. 실수를 하는 것이 어리석다가 아니라 네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네가 실수를 하다니 네가 어리석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stupid가 이 you에 대한 주관적 판단, 의견을 나타내는 경우에 of를 써서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가서 교과서를 볼게요. 의미상 주어 for you가 보이죠? 여기서도 의미상 주어 for you가 보입니다. 문장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it is가 아니라 is it이라고 쓰인 이유는 이게 의문문이기 때문이에요. 의문문일 때는 it과 is의 위치를 바꿔준 거죠. 어렵다가 아니라 어렵니가 되겠고요. 네가 적응하는 것은 어렵니?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어렵니?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for, of가 아니라 for가 쓰인 이유는 이 어려운 게 네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네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냐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for를 써주고요. 마찬가지로 이 예문도 볼게요.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즉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말인데 중요한 거는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우리에게 즉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해서 어떠하다라는 형용사가 쓰였을 경우에 이와 같이 의미상조는 for를 써서 나타내어 줍니다. 문제 푸는 건 쉬울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장 먼저 it is를 써줘야 되겠죠?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의미상주어 쓰고요. to help, 정답 말해볼까요? It is important for us to hel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답은요. it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is가 되겠죠. It is 번호로 쓸게요. It is
어떻다, 쉽지 않다. 그다음에 의미상 주어 for him, 그가 to stay, 머무르는 것은 쉽지 않다. in shape, stay in shape은 몸매를 유지하다 이런 말입니다. 항상 몸매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말이었고요. 세 번째, 요거 약간 잘 보셔야 돼요. 의문문이죠. 의문문이면은 it is라고 하는 게 아니라 is it으로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어딜 봐도 is가 없어요. 왜냐면 이때 이 is가 would be 하는 미래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it would be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would를 가장 먼저 앞으로 빼주고 would it be 그 다음에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would가 제일 먼저 나와요. 한번 써볼게요. would it be 그 다음에 가능하다,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 거겠죠.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의미상 주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고 나옵니다. pick me up.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픽업하는 게 가능할까요? 나를 데리러 오는 게 가능할까요? 7시, 내일 저녁 7시까지 데리러 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세요? 라고 묻는 표현이었죠. 의문문이라서 한 번 더 어렵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제가 강의는 다 했고요. 잊어버리기 전에 연습 문제 풀러 빨리 가봅시다.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둔 링크 클릭해 보세요.